자, 22학년도 수특 인문예술 9번 지문에 4점이란다. 4번 보기 문제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 있는 문제들을 풀었다면은 이 보기를 보고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거예요. 보기를 보고 무슨 말인지를 알 텐데 이렇게 일단 구분이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일단 보기만 보고 이런 생각을 하셨어야 됩니다. 보기를 보고 보기에서는 음악이나 예술이라는 것은 단순한 소리와는 다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랑 지문을 연결 지으면 정신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과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앞에서 본 2번 보기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존재론적 환원의 관점, 그리고 이원론의 관점, 그리고 유물론적 입장, 유물론적인 관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걸 한번 판단해보자 이건데,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이겠어요? 일단 이 녀석들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저는 이제 편의성을 위해서 존재론적 환원의 관점, 그리고 이원론적인 관점, 그리고 유물론적인 관점을 다 보고 나서 판단을 할 텐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할 때는 하나하나씩 보면서 분할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다 보고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하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존재론적 환원을 먼저 보자 이거야. 존재론적 환원은 어디에 있을까? 애들 일단 체크를 먼저 할게요. 존재론적 환원은 바로 여기서부터 있는 거죠. 존재론적 환원. 여기 이제 보니까 환원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해주고 있네. 2점짜리 보기 문제 풀면서 환원에 대해 설명해 줬는데 괜히 했네요. 자, 그리고 이원론과 유물론이 여기에 있죠. 그럼 이원론은 여기에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유물론은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이 녀석들은 일단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존재론적인 환원은 부분 전체 관계에서 전체의 속성이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의 속성과 부분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전체는 부분의 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쵸? 과학 연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연구를 수행해서 나누고 합치고 이러면서 성공적으로 결과를 거두어 왔는데, 그런데 하지만 얘는 무슨 이야기? 아니, 초록색 아닌데. 하지만 요 녀석은 선 굵기를 굵게 할까요? 정신적인 존재가 물질로 환원될 수 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이거 왜 자꾸 이러냐? 마우스가 고장이 났나? 뭔가 고장이 난 것 같은데? 아, 이거 참 야단났네. 잠깐만 이 시정 잠깐만 해볼게요. 마우스가 살짝 고장이 난 것 같네. 자,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존재론적 환원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전체는 부분의 합이다. 이거 부분을 더 중시하는 말이죠. 그리고 정신적인 것은 설명 못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원론과 유물론도 한번 봐볼까요? 이원론은 정신적인 존재는 독자적인 실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 환원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원론이라는 것 자체가? 이원론이라는 말 자체가 뭐야? 두 개의, 이거 그냥 써져 있는 그대로, 이원이라는 것을 써져 있는 그대로 풀면은 두 개의 원리가 있다는 거잖아. 이거를 조금만 더 의역을 하면은 기준을 두 개로 나누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두 개가 나누어져 있다고. 정신과 물질적인 것은 정확히 갈라져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원론인 거예요. 일원론은 뭐야? 그럼 일원론이라고 하려면 뭐라고 해야 돼? 일원론이라고 하려면 정신과 물질은 합쳐진다. 합쳐져서 결국 동일한 것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일원론이 되는 거죠. 이원론은 아무튼 그래서 두 개가 나눠져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원론은 오랫동안 정신적인 존재라고 여겨졌던 대상들이 복잡한 물질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원론은 간단하죠? 정신과 물질은 같지 않아요. but 이원론에서 말하는 정신이 물질로 종종 밝혀져라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보기에서 이 소리라는 것을 알고 보니까, 아니면 음악이라는 것, 이 음악, 예술이라는 것이 알고 보니까 그냥 소리에 불과했다라는 말을 하게 된다면 이원론의 주장이 약해진 이 말과 일맥상통하게 되는 그런 거죠. 그쵸? 이런 내용. 유물론은 뭘까요? 유물론은 세계가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본대요. 끝이네요. 그쵸? 그러면 뭐예요? 정신적인 존재도 물질이라고 하는 거잖아. 온 세상이 정신적인 존재를 따지고 보면 유물론 자체로만 보면은 정신적인 것을 인정하지가 않는 거죠. 오케이? 모든 것이 물질이다. 이렇게 해서 보자 이거야. 존재론적 환원부터 볼까요? 예술은 물질 스스로 만들어낸 적절한 거 찾는 겁니다.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이렇게 핵심을 무조건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문제 풀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존재론적 환원부터 볼게요. 전체는 부분이야. 뭐 이거 볼 필요 없고 그냥 예술은 물질 스스로 만들어낸 현상이 아니라, 지금 보는 겁니다. 물질 스스로 만들어낸 현상이 아니라 창작자의 정신적 활동이 반영되어 만들어지는 것이다. 뭐라 그랬어요? 예술은 정신이다라고 했죠. 그쵸? 존재론적 환원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정신? 안 된다라고 했죠. 물질 이외의 다른 종류의 것이 물질로 환원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는 존재론적 환원의 관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존재론적 환원은 정신에 대한 환원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나요? 다시 올려볼까요? 정신적인 것을 환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네? 틀렸습니다. 2번. 예술의 내용이 갖는 속성. 예술의 내용을 구성하는 부분들의 물리적 구성. 근데 나를 보면은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은 공기가 지닌 속성으로부터 발현되어 만들어지는 것, 여기까지가 물질적인 것이지만 이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른 부분까지 보면은. 결국은 뭐예요? 존재론적 환원의 입장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원론을 볼 건데요. 이원론은 뭐였어요? 다시 정신과 물질은 같지 않다. 예술과 소리 사이에는 인과성이 없다. 이거 둘 지금 계속 지금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인과성이 없기 때문에 소리에 대해서 물리적 구성을 살펴보는 것만 가능하다. 이것도 둘을 구분지어 놓은 거죠. 예술과 소리를 다르다라고. 지금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원론적 입장에서 다와 상통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선지의 설명을 보면 악기 소리를 정신적인 존재로 인식하다가 물질을 이루는 요소로 새롭게 인식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없어요. 악기 소리는 처음부터 물질적인 요소였던 겁니다. 4번은 유물론적이니까 띄고 5번부터 볼게요. 이원론. 정신적 존재가 물질적 존재라고 환원되기 어렵다라고 여기는 이원론. 이거 일단 맞는 말이죠. 그쵸? 정신과 물질은 다르다니까. 근데 말을 볼게요. 음악은 소리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의 지적 활동이다. 음악은 소리와 독립적이다. 정신과 물질은 다르다. 이원론, 정신과 물질은 다르다. 정신적 존재가 물질적 존재라고 환원되기 어렵다. 맞는 말이네요. 4번도 맞아 볼게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물질적인 요소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물론적 입장 자체는 맞는 말이죠. 근데 라를 볼게요. 음악에서 작곡가의 의도와 지휘자의 성향, 악기의 사용법과 특성을 분석하는 것에 대한 지식을 배제하고 각 악기들이 만들어내는 조화로움을 다룰 수는 없다 라고 했어요. 지금 각 악기들이 만들어내는 조화로움을 만약에 소리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화로움 역시도 사실은 소리의 영역이 아니라 이 음악, 예술의 영역인 거죠. 각 악기들이 만들어내는 소리까지만 물질적인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 라에서 유물론의 입장에서 설명 가능한 건 각 악기들이 만들어내는 여기에 괄호치고 소리까지인 거지, 작곡가의 의도, 음악, 지휘자의 성향, 그리고 이러한 지식, 조화로움들은 전부 다 유물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요 왼쪽 영역의 내용들인 겁니다. 그래서 얘도 틀린 말인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